이제 단 2화만을 남겨놓은 커넥션인데요. 지난 12화에서는 정상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자신이 다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상의 말에 의하면 이명국의 시체를 옮겨놓은 것도 자신과 노규민이고 재경을 약에 중독시킨 것도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레몬뽕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 또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자신이 닥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벌이게 된 동기로는 준서를 죽게 만든 이들에 대한 복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그는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데 말이죠. 재경이를 약에 중독시킨 것도 준서가 10번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음에도 마지막까지 끝내 용서를 해주지 않는 재경이가 미워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이유일까요? 단지 상대가 미워서 강제약에 중독시킨다니 본인한테 그 어떤 나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웃긴 것 재경이같이 잘난 놈이라면 준서의 죽음을 충분히 수사하고 파헤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끼를 던져줘도 번번이 놓쳤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총까지 뺏기면서 말이죠. 정말 준서의 죽음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적어도 약에 중독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강제약에 중독시키고 집으로 약을 배달해주면서 일일이 코치하는 행동은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13화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규민한테 준서가 맡겨놓은 USB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상이가 태진한테 전달해주면서 보면 기억날 거라고 말한 그 USB 안에는 도대체 어떤 영상이 들어있는지 끝으로 재경이가 윤 사장을 아냐고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한 영상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이는 왜 유독 박태진한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실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태진이 아니라 종수인데 말이죠. 게다가 태진과 정상이가 가든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때 보면 태진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자신은 상희에게 위해를 가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상희에게 함부로 할 때 자신은 도와줬었다고 말이죠. 정상의 말대로라면 그가 유독 태진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준서 딸이 미국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 5억이라는 돈이 필요했는데 태진이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 결국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준서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친구 부인인 지연과 불륜을 저지름으로 인해 준서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죠. 사실 준서는 죽기 전 이미 태진과 지연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준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었고 게다가 부인마저 친구랑 불륜 관계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되돌려놓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2화를 보면서 어쩌면 준서를 죽인 사람은 원 회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태진이와 준서가 약 판매를 시작한 초기부터 이미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즉 태진과 준서가 아들인 종수를 배신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태진은 검사라는 직업에 종수를 도와 피로동 택지 개발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는 두 사람이 초기에 돈이 필요해 잠깐 그러다 말겠거니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약을 판매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 회장이 준서를 죽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서가 이명국이 내부 고발을 하려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몬뽕 판매를 계속 방치하다간 금영그룹의 위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준서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진욱은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밀항을 준비하는데요. 물론 그 모든 준비는 정상이에 의해서이죠.
하지만 정상이가 공진욱을 너무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요? 밀항전 자신의 정체를 알려준다며 그에게 자신이 박태진 검사이고 자신이 닥터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검사라고 밝히는 그의 얘기를 공진욱이 바보도 아니고 믿을까요? 아무리 박태진을 잡고 싶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공진욱은 재경의 총을 왜 닥터에게 보내준 걸까요? 그냥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마지막까지 공진욱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그가 이명국과 박준서의 죽음에 모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13화 예고편에서 재경과 윤지는 노규민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준서가 남겨놓은 USB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죽기 6개월 전에 방앗간 CCTV를 다운받아간 그 공사 현장 녹화본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그것 외에 종수무리들이 그동안 벌여왔던 악행들이 찍혀있는 영상도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화 예고편에서는 재경과 정연주가 창수를 의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재경은 창수에게 이전에도 윤 사장을 만난 적 있냐며 물어보죠. 하지만 창수는 무슨 말이냐며 당황해하는데요. 재경은 곧바로 동영상을 보여주며 너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며 다그칩니다. 동영상을 본 창수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영상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보라는 말은 너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창수는 윤 사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불법적인 것들을 눈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윤 사장을 찾아갔을 때 창수는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안현시에서 마약 판매상들을 다 제거해주면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렇다는 건 안현시와 공조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일 때 이미 윤 사장과 뒷거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윤 사장도 약을 유통하고 있었는데 그를 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창수가 비록 뒷돈을 받기는 하지만 본인이 직접 불법 거래에 개입하고 있거나 약을 유통시키는 것에 있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창수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에는 재경이 있습니다. 윤 사장 부하를 죽인 것도 자신의 비리를 말해서라기보다는 재경이 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발설했기 때문에 재경을 고호하는 차원에서 그를 죽인 것이죠. 뒷돈을 받은 건 지난번 PC 화면에서 보여주었듯이 아이가 아픈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준서처럼 치료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창수가 윤 사장의 마약 수사에서 제외시켜주는 바람에 공진욱을 통해 시중에 약을 다시 유통시키고 그 결과 청정도시로 재탄생하기를 원했던 안현시에 다시 약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주부가 레몬뽕에 중독되어 사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창수는 끝까지 재경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조력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이가 태진한테 준 USB는 공진욱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닥터한테 보낸다면서 상희한테 전달해준 USB인데요. 그 안에는 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약을 가져간 고위급 인사나 VIP들의 리스트가 들어있다고 했죠. 어쩌면 이 안에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종수와 원 회장의 영상 또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종수는 약을 먹으며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상희는 이 USB를 통해 태진과 종수, 오치현이 서로 물어뜯기를 바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그들이 모두 파멸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화 예고에서는 태진이 흑화로 변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태진은 원종수 회장에게 검사 생활은 자신이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며 자신은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원 회장은 소열말이 키우던 집구석에서 여물줄 돈도 없는 놈을 데려와 투자해서 사람 만들어 놓았더니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태진은 자신이 설계하고 진행해오던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 회장한테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며 충고를 하고 가버리죠. 태진은 원 회장과 종수를 위해 20년간 충성했으나 결국은 내쳐지는데요. 과연 태진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까요? 원 회장이 아마도 종수한테 더 이상 태진을 믿지 말라며 준서와 태진은 너를 배신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3화 예고편에는 종수의 아지트 바닥에 누군가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분명 정상이로 보이죠. 그리고 태진 또한 흥분한 종수에게 맞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화가 난 종수는 태진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죠. 특히 이 말은 태진에게는 엄청 모욕적으로 들릴 텐데요. 바로 이래서 위아래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태진은 비록 종수보다 가진 돈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한번 돌아서게 되면 무섭게 변하죠. 태진이 흑화한 것에는 원 회장에 대한 배신감과 종수에 대한 분노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 회장이 돌아간 후 태진은 자신의 핸드폰을 돌로 내리치며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죠. 태진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영륜 냉동 창고에 나타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원 회장과 종수는 다 끝났어 하는 듯한 표정에 망연자실합니다. 그러게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요. 그동안 잘 써먹었으면 내칠 것이 아니라 숨쉴 구멍을 만들어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죠. 특히 태진은 정상위가 준 레몬뽕 구입자 명단 리스트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신문 일면에 금형그룹 마약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비도덕적인 그룹이라며 대서특필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죠. 안현시장이 안현시를 마약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공조해 대대적으로 마약 소탕 작전을 펼쳤었는데요. 그런데 택지 개발하겠다는 기업이 마약 유통이라니 이것 하나로 금형그룹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